안녕하세요. 생산선생 미스터 S입니다. 이곳은 강원도 광릉의 주문진항입니다. 미뤄왔던 매니저의 키토산 섭취를 위해 찾아왔어요. 맛있는 게를 찾으러 시장에 가기 전에 밥부터 든든하게 챙겨 먹습니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가 되는 식당이에요. 저는 빈속에 먹기 좋은 부드러운 선미역국 한 그릇 했어요. 뽀얀 국물이 아주 구수합니다. 두툼한 홍합살도 넉넉히 들어있네요. 입맛 없는 아침엔 밥 한 그릇 말아서 배추김치 척 얹어 먹으면 꿀맛. 식사를 마치고 시장으로 왔습니다. 주문진 풍물시장입니다. 규모가 커서 재밌는 물건도 많은 곳이죠. 오늘은 뭐가 있을지. 풍물시장은 화로가 메인이고 양식과 자연산을 모두 취급합니다. 횟감을 구입하면 별도의 손질비를 내고 회를 뜬 뒤 초장집으로 가는 방식이고요. 물론 화로 외에도 다양한 품목들을 취급합니다. 폐류 중에는 골뱅이로 통하는 각종 고등류가 이쪽에서 많이 나고 맛도 좋습니다. 선어는 여기서 나는 가자미, 도루묵, 이면수어 등 동해산이 많지만 수입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건조 생선들도 있고요. 오늘은 분량이 많아서 이쪽은 설명 생략할게요. 시장에는 이렇게 홍게를 쌓아놓고 파는 집들도 많습니다. 보통 한 무더기 3만원 정도로 가격도 무척 저렴하죠. 오늘 매니저의 키토산은 홍게로 보충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 있는 홍게들은 안됩니다. 싸다고 사줬다가 싸다고 맞을 수 있거든요. 이유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먼저 화로들부터 좀 구경해볼게요. 맛있는 게 뭐가 있으려나? 우선 대강 둘러봐도 물건이 많진 않아 보입니다. 물량 많은 날은 집집마다 수조에 생선들이 빼곡히 차거든요. 딱히 특이한 생선들도 보이질 않네요. 요거는 14만원까지. 이게 몇 킬로그램짜리예요? 요거는 10kg 나가요. 14만 원이요? 네. 여러 갖고 4만원. 참돔, 오징어에 문치가자미 2마리, 멍게 2마리. 이 정도면 정말 가성비 좋죠. 네. 보통 앞쪽에 녹색 소쿠리에 담긴 것들이 후킹용 미끼 상품인데요. 대부분 양식 위주의 구성이지만 가성비는 뛰어납니다. 특별히 자연산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사실 꽤 괜찮은 구성이고요. 아니면 일부 품목을 자연산으로 바꿔달라고 흥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3만원이에요. 광어우라 손질비를 따로 받는 걸 감안하더라도 강원도에서 횟감 이렇게 저렴한 곳 드물죠. 물론 여기도 주의해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싼 품목들은 있습니다. 2kg은 넘어갈 이 큰 돌가자미는 5만원짜리인데요. 저렴하지만 잘 보면 알이 차서 한쪽 배가 볼록하게 솟았죠? 이런 녀석들은 살도 없고 맛과 식감도 떨어집니다. 괜히 싸게 파는 게 아닌 거죠. 또 원래 여기서 안 나는 생선의 경우 비싸게 팔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요. 긴꼬리뱅이든 이런 거 어떻게 해요? 3만원 15만원이요. 3만 15만 원? 요즘보다 더 귀해요. 이거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이게 1.3조. 1.3 정도? 네. 여기도 이 긴꼬리가 나오네. 나오긴 나오는데 1년에 한 번 보기도 저희는 힘들어요. 네, 여기 좀 밑에 동네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의 희소성을 감안하더라도 저 정도면 가격이 꽤나 높은 편이죠. 그 외엔 크게 비싸다고 느껴지는 물건은 없네요. 주변 지역에 비하면 오징어 시세도 늘 이쪽이 저렴한 편입니다. 아니 오징어는 오늘 어떻게 해요? 2마리 15,000원. 2마리 15,000원. 지난주 매니저에게 궤도라치 이름을 물었더니 바로 정답이 튀어나왔는데요. 이거 뭔지 알아? 오. 오렌지색 궤도라치가 있길래 혹시나 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생선 이름은 너무 어렵다네요. 오늘 자연산 어종 중엔 유독 이게 많이 보입니다. 바로 꽃장치, 홍장치 등으로 불리는 장갱이란 생선입니다. 장치라 그래요 저거는? 홍장치. 홍장치. 여기에도 보이고 여기에도 보입니다. 장갱이. 이런 건 얼마예요? 3만 원? 4만원. 4만 원? 아, 살이야, 얘는. 어... 오늘 수금이잖아. 안 넣으면 아, 그래요? 그래갖고 살이 없고, 얘는 넘겨서 살이 다 살이고. 정말 많네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수율도 좋고 맛도 괜찮습니다. 주의할 건 암놈엔 안소엔 독성이 있다는 건데요. 알이 들었다고 해서 매운탕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보거처럼 강독은 아니지만 복통, 구토, 설사, 현기증을 유발하거든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크고 얘는 작아. 꼬랑치라 불리는 등가시치와도 닮았지만 크기가 많이 차이 나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방어들도 사이즈별로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데서 늘 손질이 아쉬운 횟감이에요. 또 이날따라 많이 보였던 품목 중 하나가 바로 몸값 비싼 줄가자미입니다. 유독 많더라고요. 없는 집 찾기가 힘들 만큼 흔하게 보였는데요. 요즘 들어 어획량이 많이 늘어나 봅니다. 얘가 있어요, 여기. 여기도 있다. 이모 이 줄가자미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한 마리에? 한 500g 나오나? 네, 500g. 5만원 한 마리 먹어볼래요? 구경 좀 하고 있어요. 물량이 많아져도 가격은 안 떨어지는 미스테리한 녀석입니다. 가격 방어력이 좋다고 해야 할지. 방어? 씨알 좋은 자주복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날은 보거가 별로 보이질 않았네요. 이모 참복 이런 건 어떻게 해요?
30만 원 한 마리에? 이런 것도 인원이 많으면 한번 잡아볼 만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횟감 중 가장 낮은 극악의 수율을 자랑한다는 거. 그래도 목어류는 겨울철 주문진의 대표 품목 중 하나죠. 부담스러운 참복 대신 밀복이나 까치복을 드셔보셔도 좋습니다. 시장 안에는 문어 전문점들도 몇 집 있습니다. 피문어라고 부르는 동해안 특산물 대문어를 취급하고요. 몇백 그램짜리부터 수십 킬로그램짜리까지 사이즈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먼저 풍물시장을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민시장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시장 사이에 있는 생선구이 골목이에요. 여긴 다양한 모듬 생선구이로 유명합니다. 물론 생선구이만 파는 게 아니고 횟집을 겸하고 있죠. 회와 구이를 함께 즐기셔도 됩니다. 부산에서 앙장구라 부르던 말똥성게는 원래 따뜻한 아랫동네에서 나오는데 사실 이건 다른 종입니다. 북부 지역에서 나는 북쪽 말똥성게예요. 아랫동네의 말똥성게는 이렇게 크지 않죠. 이게 일본 북해도에서 최상품으로 여기는 맛있는 성게입니다. 이쪽에는 흔히 독도새우로 불리는 횟감용 새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소위 꽃새우라고 불리는 물렁가시 붉은 새우죠. 회로 먹을 때 아주 깨끗한 단맛을 내는 고급 새우입니다. 이건 닭새우로 통하는 가시배 새우고요. 독도새우류 중 가장 단단한 식감을 내는 놈입니다. 둘 다 아주 맛있는 새우들이에요. 비싸서 못 먹을 뿐이죠. 생선구이 골목도 다 봤네요. 이제 여길 빠져나가면 얼마 전 새 단장한 어민수산시장입니다. 리뉴얼을 해서 내부가 아주 깔끔하게 정돈됐어요. 어민시장은 직접 잡아온 자연산 수산물만을 판매하는데요. 여러가지 다양한 횟감들도 판매하고 선어나 방건조 생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 많은 물량의 홍게와 대게가 이쪽의 주력 품목이죠. 오늘은 저도 여기서 게를 먹어볼까 합니다. 구매하기 전에 일단 한번 쭉 둘러볼게요. 먼저 횟감입니다. 자연산만 조달하는 탓에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운이 좋으면 특이하고 재밌는 생선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 표시를 해놓은 모든 구성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이건 15만원짜리, 이건 10만원짜리, 7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양식 위주의 풍물시장보단 평균 단가가 좀 높아요. 보통 가격대에 걸맞은 어종으로 구성을 맞추지만 아시다시피 자연산이라고 무조건 더 맛있는 게 아니죠. 이게 10만원? 그래서 이쪽은 제철 생선을 어느 정도 좀 아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상인분들이야 다 제철이라고 다 맛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건 이쪽에선 보기 드문 생선이긴 한데 10만원 구성에 들어갈 만한 건 아니죠. 아홉동가리. 해조류를 먹고 사는 초식성이라 내장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잘 손질하면 괜찮지만 막 다루다 내장이 터지기라도 하면 정말 최악이죠. 이거는 무슨 도다리라 그래요? 살가자미. 아, 이런 건 한 마리 얼마예요? 20만원. 살가자미가 비싸네요. 얼마 전 고성 봉포항에서도 좋은 놈 만난 적 있었죠. 그땐 높은 가격 때문에 포기했었는데 여기서도 꽤나 비싸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요 녀석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아까도 봤던 줄가자미입니다. 정말 집집마다 줄가자미 없는 집이 없네요. 얘네들? 네. 네. 작은 건 싸요. 뭐 두 분이 드시면 5만원어치 해도 이거 한 2만원씩 이렇게 드죠. 원래는 이런 게 한 마리 5만원씩 가는데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5만원이 넘어. 5만원 정도? 서비스까지 좀 따라온다면 괜찮은 가격입니다. 요샌 작은 것들도 비싸서. 이것도 특이해요. 오늘도 어김없이 개같은 우럭들이 나왔네요. 커다란 우럭 중에서도 특히 동네산이 맛이 좋습니다. 여기가 우럭 가격도 꽤 괜찮네요. 한번 드셔보실만 하겠습니다. 크다. 요 놈은 2kg 정도 나갈 것 같은데요. 이거는 6만원만 주시면 돼요. 키로당 3만원 정도면 뭐 양식 우럭 가격이네요. 우럭을 닮은 녀석들도 지금은 다 맛있습니다. 푸르스름한 빛깔의 요 누르시볼락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희끄분해한 녀석도 지금 맛이 좋죠. 이 생선은 도루럭. 얘는 도루럭. 와, 색깔이 특이하다. 바로 도루럭이란 별명을 가진 개볼락입니다. 도루럭들은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색깔이 다 먹는 거에 따라 틀려져요. 개볼락은 예전에 작지만 맛있는 생선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죠. 돌돔도 있고 돌돔. 돌삼치가 크다. 먹을만 하겠다, 진짜. 이거는 이 회를 먹고 나면은 다른 애 먹는 무슨 골뱅이라고 부르는 고등류도 이쪽에서 많이 납니다. 이 커다란 나팔 모양의 고등은 명주매물 고등입니다. 살이 부드럽고 달큰한데 가격도 비싼 고급 고등이죠. 이렇게 세단장한 어민시장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슬슬 먹을 걸 구매해야겠네요. 이쪽에 홍게가 정말 많지만 생각보다 좋은 홍게 보긴 어렵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다들 A급이라지만 진짜 A급은 아주 드뭅니다. 홍게는 짜고 맛없다는 매니저에게 먹이려면 좋은 걸 찾아야 하는데 사실 아까 돌아다니면서 미리 봐둔 집이 있습니다. 이 집 홍게들이 좋아 보였거든요. 홍게 고르기는 대게보다 훨씬 어렵지만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먼저 이렇게 관절이 울끈불끈한 건 기본이겠고 눌렀을 때 배도 단단해야겠죠? 그리고 껍질이 거뭇하게 비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쪽 홍게처럼 검은 빛이 도는 게 살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맑은 오렌지색 홍게는 보기엔 좋아도 살이 적을 확률이 높죠. 배 쪽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것보단 이렇게 거뭇하게 비치는 것들이 좋고요. 이런 건 진짜 A급 홍게라고 부를만 합니다. 비싸도 좋으니 이 정도 컨디션에 더 큰 녀석은 없는지 찾았더니 이날은 벌써 다 팔렸답니다. 2박 3일 갔다 오는 북쪽 전방 홍게는
아주 찬물에 사는 홍게는 아무래도 연안보다 먼바다의 것이 수율이 좋고 자망보다 통발로 잡은 것의 품질이 더 좋습니다. 솔직히 주문진에선 좋은 홍게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전 주문진엔 먼바다 통발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대게도 좋아 보여서 함께 섞어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대게 고르는 방법 역시 홍게와 마찬가지인데요. 만졌을 때 단단하고 껍데기 색도 오래 묵은 듯 검은티티해야죠. 하나 더 하자면 주둥이가 이렇게 까만 게 좋습니다. 반면 주둥이 색도 밝고 껍데기도 허여멀건한 건 거의 수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어렵지 않죠? 매끈하고 잘 빠져야 A급인 어류와 달리 갑각류는 지저분할수록 A급입니다. 1kg. 대게 3마리, 홍게 2마리를 총 7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거기다가 자, 계라면. 고맙습니다. 이런 데서 말만 잘하면 라면용 홍게야 뭐 몇 마리씩 따라오죠. 이모님들이 이것저것 설명해 주셔서 한참 떠들다 왔네요. 사실 처음엔 좋은 홍게 고르는 법 같은 걸 공부를 해도 막상 시장에 가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결국 공부한 건 못 써먹고 상인의 말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상인을 만나느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좋은 홍게 찾으시는 분들은 요 점포 추천드려봅니다. 2박 3일 원바다 조합을 간다고 써있네요. 다만 저기서 잡아오는 소위 A급의 전방 홍게는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해보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구매한 게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다 해서 7만원어치예요. 이건 조리비용이니 참고하시고요. 숙련된 조교의 개손질 시범이 잠시 있고 매니저는 집중해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둘 중 어떤 게 홍게고 어떤 게 대게일까요? 아무래도 색이 더 진한 왼쪽이 홍게 아닐까요? 정답은 왼쪽이 대게였네요. 등을 보면 헷갈려도 배를 보면 구분이 쉽죠. 대게의 배는 익혀도 이렇게 흰색을 띠거든요. 아무래도 홍게의 빨간색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뒤집지 않고 구분할 수도 있어요. 홍게의 등껍질 끄트머리를 잘 보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뾰족한 가시가 하나 튀어나와 있습니다. 반면 대게는 저런 가시가 없고요. 좀 투머치인가요? 어쨌든 수율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대게입니다. 수율 괜찮죠? 박달급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면 90%는 되겠네요. 크기가 좀 작아도 이렇게 살이 잘 찬 게 만족도가 높죠. 이번엔 홍게입니다. 과연 이 정도면 일단 수율에선 선방했네요. 합격입니다. 홍게는 이 정도면 정말 수율 좋은 거거든요. 이 정도 수율의 크기까지 큰 소위 박달급 홍게는 대게만큼 몸값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집게다리부터 맛 좀 볼게요. 집게발 사이즈가 상당히 앙증맞죠? 맛있는데? 괜찮지? 짠 줄 알았는데. 원래 맛있는 홍게는 안 짜. 나는 엄청 짜기만 한 줄 알았어. 짜지 않고 맛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합격이에요. 홍게 장도 한번 열어봤습니다. 뽀얗고 좋은 홍게장은 크림치즈처럼 부드럽고 대게보다 더 맛있습니다. 보통 수율 좋은 홍게가 장도 좋더라고요. 대게 딱지도 한번 까보겠습니다. 색은 거의 넉장에 가깝네요. 그래도 뭐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갑각류 먹는 날이 촬영하긴 제일 힘듭니다. 아무래도 장갑 끼고 다 묻히고 먹다 보니. 아무튼 결론은 이날 홍게가 정말 맛있었다는 거, 대게보다도 오히려 더 맛있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한참 먹다 보니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라면도 하나 안 먹고 갈 수 없죠. 역시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야죠. 작은 라면용 홍게에 몸통을 잘라놓고 끓이더라고요. 라면이야 뭐 언제나 맛있습니다. 따끈따끈한 볶음밥도 맛있습니다. 새콤한 배추김치 쫙 얹어서 식사 마무리했네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주문진 어민시장에서 모처럼 매니저의 키토산을 충전했습니다. 수입 갑각류 시세가 높은 요즘 가성비 좋은 국산 게들을 추천드려봅니다. 당분간 키트산 섭취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뭔 개소리지?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아쉬워할 분들 많으시죠?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러 가는 중입니다. 아니 이런 으슥한 골목 한가운데 호떡집이 있다고요? 그럼 가봐야죠. 주문진 위너스 호텔 골목에 숨어있는 호떡집입니다. 무척 좋아하는 집인데 소개가 너무 늦었네요. 집안에 호떡집을 차려버리는 사고를 치신 어머님. 지금은 아름아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됐지만 워낙 엉뚱한 위치 탓에 아직 주문진 사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집입니다. 그런데 호떡이 정말 맛있어요. 예전에 혼자 들른 적이 있는데 이모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앉은 자리에서 5개를 먹은 적도 있네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먹었었더라고요. 팥이 들어간 것도 맛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본 꿀호떡을 강추합니다. 주문진 놀러 가시면 한 손에 시원한 커피 들고 요 호떡집 한번 들러보세요. 적어도 후회하시진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소식 들고 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